테크톡 제가 시리즈로 하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습관 시리즈를 하겠다. 개인 습관, 관리자 습관, 이제 오늘 마지막 조직의 습관입니다. 습관이 실력이다. 네, 조직의 습관 보겠습니다. 이 그림 기억하시죠?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공장이 있다. 그 공장은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이죠. 공장의 공정 능력이 높으면 그 공장에서 나오는 프로덕트들, 이런 것들은 좋은 품질의 많은 양을 만들어낼 수 있다. 너무나 지극히 상식적인 거죠. 그러니까 좋은 프로덕트를 만들려면 소프트웨어 공장의 공정 능력을 높이면 된다. 그죠? 그러면 소프트웨어 공장은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이 소프트웨어 공장의 공정 능력을 높일 것인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이렇게 요 사람 머리 위로 향하고 있는 화살표가 있고, 다른 하나는 사람 간의 이 화살표가 있죠. 이 한 개인의 화살표는 개개인의 구성원의 캐퍼빌리티, 역량이 높으면 된다. 그래서 이것은 체온과도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되어 온 거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게 바꾸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혹시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때 말씀을 드렸는데 20대가 넘으면 달라지기가 사실 쉽지 않다. 기억나십니까? 네, 말씀드렸어요. 그렇다고 아주 이 영역이 불가능하냐? 그거는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 뇌 구조, 인지 체계와 연관지어서 어떠한 자극을 받아야 되는지를 설명했었습니다. 어떤 자극? 내 머리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는 그 인지 체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소화할 수 있는 어려운 책, 딱 거기가 여러분들의 인지 활동의 캐퍼빌리티입니다. 소설책이 쉽다. 그럼 딱 소설책. 소설도 대서사시를 다루는 뭐 죄와 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거 말고 영웅문 뭐 이렇게 무협지 있잖아요. 그런 건 술술 된다. 그러면 딱 거기서 멈추게 되고요. 소설이 아니라 사회과학, 자연과학, 뭐 자기계발서, 설명문, 논증 이런 걸로 가득 찬 책들. 조금 더 들어가면 세대와 시기, 장소를 뛰어넘는 고전 책들, 이런 것들을 내가 소화해낼 수 있으면 여러분들의 인지체제는 거기에 돼 있다. 책 보다가 왜 졸리냐? 이해가 안 되니까 졸리는 거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재미가 없죠? 소화를 못 해내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그래서 하품 나오고 에너지가 소비되는 이유는 역량이 안 되는 내 뇌가 그거를 이해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다 보니까 에너지를 써서 피곤해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꾸 그 연습을 하면 처음에 한 페이지 나가기도 어려웠던 그 책이 조금씩 조금씩 진보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순간 어느 날 여러분 어떤 책이든 처음부터 재밌지는 않잖아요.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넘겼을 때 그 컨텍스트 안에 들어가면서 재밌죠. 어떤 책이든 심지어 영웅문도 마찬가지거든요. 처음엔 잘 이 뭐지 이렇게 돼요. 그 작업을 하면 인지 능력이 높아진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사람과 협업을 잘하게 해줘야 된다. 그랬었죠. 네, 사람과 협업을 잘하게 하는 그 포인트에 집중해서 설명을 하겠다라고 해서 관리자 습관까지 왔습니다. 홍길동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홍길동. 제가 몇 군데 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요. 서강대학교 2003, 예, 2004년, 24년, 내년이 24년이죠. 2024년에 졸업하는 한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이제부터는 아상이에요. 사실로 찾아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자기가 이제 취직을 해야 되는데 A 회사하고 B 회사하고 다 합격했다라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저한테 어느 회사를 가면 좋겠냐라고
물어봤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저는 제일 먼저 돈을 많이 주는 회사를 가라. 그랬겠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A 회사, B 회사가 똑같이 돈을 연봉 100원씩 똑같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엔 어느 회사를 골라야 됩니까? 판단 근거가 가까운 회사. 너무 멀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같은 건물이라고 그러네요. 서초구에 있는 파크 빌딩 2층에 있는 회사하고 3층에 있는 회사라고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봤는데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가 달랐습니다. 홍길동 A가 합격한 A 회사는 프로세스 수준이 3이라는 수준이에요. 3이라는 수준. 수준이 높아요. 다른 회사 B 회사는 2라는 수준이에요. 2라는 수준. 둘 다 소프트웨어는 잘 만들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친구에게, 홍길동에게 어느 회사를 가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제가 뭐라고 답변할까요? 아, 모르겠다. 그냥 네가 알아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홍길동은 뭘 할 수 있어요? 분신을 할 수 있어요. 자기를 쫙 분신을 해요. 여기서 홍길동이 분신을 했다는 것은 다른 외부 조건이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의 외부 조건이 똑같다는 뜻이 역량, 취미, 뭐 기호, 성향이 다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홍길동 A는 A 회사, 프로세스 수준이 높은 곳에, 홍길동 B는 B 회사, 프로세스 수준이 조금 낮은 회사에 갔어요. 그리고서 3년을 근무를 하고 2027년에 저를 다시 찾아와서 이직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잘 배웠어? 3년 동안 어땠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홍길동 A 수준이 조금 높았던 회사 갔던 사람하고 홍길동 B 좀 낮은 수준에 갔던 홍길동하고 누가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뭔가요? 채팅도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자, 잘 생각을 해보세요. 프로세서 수준이 높아요. 그러면 거기가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까요? 프로세스 수준이 낮으면 소프트웨어가 잘 못 만들까요? 뭘까요? 자, 홍길동 A가 개발을 잘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보십시오. 네, 많지 않네요. 반 정도. 그러면 나머지는 홍길동 B? 아니면 같다? 좋습니다. 풀어드릴 테니까 생각이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이 홍길동 A는 프로세스 수준이 높은 곳에 갔어요. 뭐 높은 곳에 갔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홍길동 A가 원하건 원치 않건 피어 리뷰를 예를 들어 볼게요. 코드 리뷰를 하는 거예요. 프로세스 수준이 높아서 이 홍길동 A는 자기가 원하건 원치 않건 갔더니 무조건 코드 리뷰를 해야 됩니다. 코드 리뷰를 안 하면 커밋을 못하게 막아놨어. 꼭 해야 돼요. 그런데 홍길동 A는 너무 바빠요.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코드 리뷰 코멘트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 그냥 점 찍고 커밋하고 점 찍고 커밋하고 막 그랬어요. 홍길동 B는 저한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코드 리뷰를 꼭 해야 한다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회사 B 회사에 갔는데 코드 리뷰를 안 해요. 그런데 얘는 잘하고 싶어. 그래서 회사의 프로세스에 봤더니 코드 리뷰가 원칙적으로 그냥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뜻에 맞는 사람들을 모아요. 그래서 야 우리는 같이 코드 리뷰를 하자. 으쌰으쌰 해가지고 합니다. A가 잘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B가 높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네? B가 높죠. B가 높아요. 다시 여러분 생각을 바꿔볼게요. 홍길동 A는 프로세스 수준이 높은 데 갔어요. 그래서 코드 리뷰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바쁘고 자기도 피곤하고 귀찮고 아예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요.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에 안 보이던 어떤 코드의 오류가 그냥 하나 보였어요. 우연치 않게.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면서 버그를 찾았어요.
홍길동 B는 회사에서 그거를 규칙으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열정과 노력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열정과 노력이 점점 바빠지면서 서서히 시그러져요. 그래서 안 하게 돼요. 그러면 A가 잘할까요? B가 잘할까요? A죠. 자, 이걸 놓고 보면 홍길동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어,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기 위한 조직의 습관이 있는데 그 조직의 습관은 프로세스로 나타나요. 프로세스로. 내가 원했건 원하지 않건 스펙트라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그 따라야 하는 규칙들이 있어요. 그게 프로세스죠. 조직의 프로세스. 그런데 그 조직의 프로세스가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홍길동 A가 높은 수준의 회사를 갔다 하더라도 정신 똑바로 안 차리고 그냥 대충대충 하면 어떻게 돼요? 그 프로세스가 의도한 대로 동작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홍길동 B처럼 막 열정이 있고 막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그 회사에 가서 했다고 하면 프로세스가 없어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잘하게 만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잘하냐, 못하냐는 뭐가 영향을 줘요? 방금 말했잖아요. 여러분들의 멘탈, 협업하고자 하는 자세, 열정, 문제를 해결하자 하는 의지, 이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줘요. 그런데 그럼 프로세스가 필요 없냐? 아까도 제가 예를 들었죠. 피어 리뷰, 코드 리뷰라는 프로세스가 있었고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냥 대충대충 하다가 어느 날 문득 그냥 봤는데 하라고 해서 그냥 봤는데 하필 그게 딱 보였어요. 뒷걸음질 치다가 소가 쥐를 잡는 격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합니다. 하지만 B는 그 프로세스가 없기 때문에 열정과 의지만으로 계속 지속을 하기가 쉽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럼 프로세스는 뭐냐? 조직의 프로세스는. 조직이 가져야 할 습관의 가장 첫 번째가 프로세스인데, 그럼 프로세스는 필요 없다는 얘기냐? 아니면 있어야 한다는 얘기냐? 바로 이 그림이 그거를 설명해 줍니다. 프로세스는 뒷걸음치다가 뭐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1%라도 갖게 해줍니다. 이 프로세스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그 기회 자체가 없어 버려요. 근데 그 기회를 활용할지 활용하지 않을지는 뭐에 달렸어요? 구성원들의 자세, 태도, 열정과 의지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프로세스 수준이 높으면 뭐가 높아지는 거냐면 여기 그림에 보시는 최소 범위 있죠. 우리가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그 최소 수준. 그 최소 수준은 맞춰야 되지 않겠니? 그게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프로세스가 아주 많이 정교하게 잘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안 지키고 안 따르고 스킵하고 편법이 난무하고 이렇게 되면 베스트가 될 수가 없어요. 프로세스는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최소 조건을 넘어가지 않게 만들어주는 가이드라인인 정도로 보시는 게 가장 맞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아까 A 회사, B 회사가 있어요. 거기서의 최소 수준,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업무에 있어서 최소 수준에 대한 기대치가 누가 높은 거예요? A가 높은 거죠. 그러므로 결국에는 A에 있는 사람들이 개발을 잘할 가능성이, 그래서 제가 아까 가능성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가능성이 높아지게 돼요.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여러분들 코드 어디에서 관리되고 있어요? 깃랩에 들어가 있죠. 이전에 있던 회사를 이전에 있던 회사인데 거기는 제가 갔더니 코드를 세이브 에이지 하고 있었어요. A점 자바를 막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11월 24일 그러면
A-11월 24일 점 자바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직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거기서 연봉도 많이 줘요. 조금 많이. 근데 갔더니 거기는 기토보드 안 써. 서버전도 안 해. 어떻게 저장하나 봤더니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새 이름으로 저장하기. 그런 회사에 여러분 가시겠어요? 거의 99%는 가지 않습니다. 그죠? 수준이 낮기 때문에 안 가요. 여러분 이제 우리 슬랙을 도입해서 사용하고 업무를 하고 있는 지 이제 2달이 됐습니다. 예. 아마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다시 슬랙이 없던 시절로 돌아가자 못할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불편했어. 말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의 습관으로서의 프로세스는 자꾸 이 엔리스트, 최소의 수준을 위로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세스들을 정교하게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고 그런 것들이 사람의 의지나 마인드나 태도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지 않게 가급적 시스템으로 워크플로우로 들어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프로세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어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 사람들은 초기에 어떤 업무를, 이건 개발에 한정돼서 제가 그림을 가지고 오긴 했지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업무를 할 때 본인 자신이 혼자 일하지 않기 때문에 협업이라는 게 늘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협업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 사람과 나와의 프로토콜을 늘 맞춰야 돼요. 약속이죠, 약속. 약속을 맞춰야 됩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프로세스를 세팅하고 그거를 이행을 할 때 이 프로세스를 세팅하고 이행하는 비용이 업무가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일정할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비용이. 그런데 실제 프로젝트는 대다수는 프로세스 수립에 간과하고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에는 야, 우리 자유롭게 개발하자, 자유롭게 일을 하자. 그래서 매우 창의적인 일을 하는 것 같고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갈수록 혼자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뭘 맞춰야 된다고 그랬어요? 상대방과의 프로토콜을 맞춰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프로토콜을 뒤늦게 맞추는 많은 비용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프로세스 비용이 이렇게 점점 커져요. 초기부터 프로세스를 세팅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당연히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프로세스에 대한 비용은 점점 사라져요. 왜? 내가 익숙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을 잠깐 과거로 생각을 해보세요. 뭐 많으면 한 45년 전, 적으면 한 15년 전으로. 그때 엄마가 학교 가는데 진태야 너 학교 가려면 이빨 닦고 가야지. 옷 입고 가야지. 가방 안 챙겨? 이게 다 뭐예요? 프로세스예요.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입학했을 때 학교를 이제 갈 때 챙겨야 될 것들 있잖아. 기본적으로 챙겨야 할 것들. 이빨 닦고 옷 입고 가방을 챙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때는 우리는 잘 모르니까 막 그 엄마 말대로 막 하고 까먹고 막 그게 잘 안 맞고 준비물 안 챙겨가고 선생님한테 혼나고 옆방 가서 빌리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출근할 때 이빨 닦는 거 부담스러우신가요? 가방 챙기는 거 부담스러우신가요? 안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적응이 됐기 때문에. 프로세스 수준이 높다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홍길동을 생각하시면 돼요. 홍길동. 네. 우리 조직의 습관, 회사의 그 습관들은 뭘로 알 수 있냐면 프로세스거든요. 업무 프로세스, 개발 프로세스, 관리 프로세스, 하다못해 온보딩, 오프로딩, 뭐 채용, 모든 것들이 규칙화, 약속들이 정해져 있어야 되잖아요.
혼자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이 프로세스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훨씬 효과적이고 단기간에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뭐 이런 예를 제가 좀 종종 들었었는데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불필요한 필요 소스도 뺄 필요가 있어요. 뭐 휴가를 가요. 이 예시 아시죠? 휴가를 저한테 신청해요. 얼마 전에 누구도 저한테 또 예, 빨리 휴가 결제해달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했거든요. 하기는. 근데 이제 휴가 결제 안 한다고 휴가 안 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결제한가 하지 않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해도 갈 거고 안 해도 갈 거잖아요. 그러면 그 프로세스는 사실상 무의미한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안행에 의해서. 그렇죠? 이렇게 프로세스 수준은 우리가 환경이 바뀔 때마다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아까 소프트웨어 공장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 발전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소스 코드를 매니지먼트하는 이 형상 리파지토리가 없이 개발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어요? 예? 그런 회사 갈 거예요? 안 갈 거잖아요. 대학생들은 이렇게 해요, 지금도. 저희 큰애가 대학교 2학년 컴공인데 이렇게 일하더라고요. 친구들하고 파일 보내고 받고 카톡으로. 그래서 제가 가르쳐줬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GitHub 무료 계정 있다. 이렇게 써봐라. 여러분 그렇게 일하라면 하실 수 있겠어요? 못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코드 커밋했어요. 그리고 바도 빌드돼요. 커밋하자마자 빌드돼요. 테스트 코드가 막 돌아요. 정적 분석 도구 돌아요.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나와요. 그렇게 하는 회사와 내가 명령을 내려서 돌아가게 하는 회사, 어느 회사에서 일하실래요? 최소 수준의 단위로 배포 컴포넌트 만들고 그게 네트워크 기반으로 통신하게. 그래서 서로 임팩트가 주지 않게 일하는 회사랑 맨날 조율을 해야 하는 회사랑 어느 회사에서 일할래요? 만약에 여러분들 일을 하다가 어떤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근데 그 실수를 1분 안에 디텍트가 될 수 있는 모니터링 있는 시스템 회사와 나중에 한참 지나가지고 알게 되는 회사. 어디서 일을 하시겠습니까? 이게 다 프로세스 수준이 높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조직의 습관은 프로세스로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 회사는 어떤 프로세스가 있어? 여러분 팀은 무슨 프로세스가 있어요? 중요한 거. 꼭 패턴화돼 있고 꼭 할 수밖에 없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릴리즈 프로세스죠. 자, 그럼 그 프로세스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하나의 질문으로 거의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릴리즈 프로세스에 사람이 얼마나 개입이 안 되고 있는가. 개입이 되면 안 좋은 거예요.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 프로세스가 많이 있어야 되고 좋게 잘 구성돼서 있어야 되고 다 자동화 시켜야 돼요. 사람이 개입되는 건 안 돼요. 왜? 여러분들은 어디에 신경 써야 돼요? 어떻게 이 클래스를 만들 것인가. 거기에 신경 쓰셔야 돼요. 어떻게 코딩할 건가. 그런 것들을 매번 할 때마다 사람이 개입되고 야 관련자들 모여. 또 하나 프로세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안행적으로 하고 있는 프로세스 회의를 하잖아요. 예. 여러분 다 노트 들고 오시죠. 이렇게 노트를 들고 오면 왜 모였는지도 몰라 사람들이. 그냥 초대받아서 왔어. 왜 왔는지도 몰라요. 그러고서 듣다 보면 아 이런 것 때문에 왔구나. 그러고서 막 받아 적어요 서로. 그런데 서로 다르게 해석한 걸 받아 적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너와 우리가 같이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안 하고 그냥 헤어져요. 그리고 나중엔 딴소리해요. 회의 때 그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이게 여러분들 관행적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는 노트북을 갖고 와야 되는 거고요. 그거를 빔 프로젝트건 TV에 연결을 해서 오늘 이런 거 얘기할 거야. 첫 번째 얘기해봐. 그래. 그럼 이거 이렇게 하자.
두 번째, 이렇게 하자. 그거를 가치 있게 들여다보고 고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회의를 하고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적을 것도 없잖아요. 거기 다 있잖아요. 그쵸? 그럼 어떤 프로세스가 훨씬 일을 잘하게 해줘요? 후자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모든 회의에 노트를 갖고 오지 마라. 노트북 갖고 와라. TV에 연결해서 해라. 이런 것도 정해야 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만약에 그런 게 없이 회의를 하게 되면 횡설수설하게 됩니다. 미주알, 고주알, 여러 가지 막 도대체 나는 여기 왜 있는 것이며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뭐가 정리된 것인지를 알 수 없게 돼요. 네. 한번 자꾸 돈으로 환상해 보시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래요. 여러분 인당 하루 일당이 얼마예요? 여러분이 20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면 하루 얼마예요? 10만 원이죠. 네, 그러면 한 시간에 만 원 조금 넘는 거예요. 그죠? 한 시간 내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여기 지금 한 30명이 있다고 해봐요. 인당 2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 몇 명이에요? 지금 한 30명이면 벌써 600만 원 날라가는 거예요. 뭔가를 한 것처럼 보이고 바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렇게 회의도 해야 되고 시간도 30분 단위로 그냥 30분 단위면 다 끝나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런 게 없이 회의를 하니까 1시간, 1시간 반 그렇게 했지만 무슨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바뀌는 팀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때까지 회의할 때 30분이 넘는 케이스는 정말 이슈가 많아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제외하고는 대부분 30분 만에 끝나요. 특히 1대1 미팅은 30분도 안 가는 경우도 늘 많았어요. 10분이면 끝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높은 수준의 프로세스, 정교한 프로세스, 그리고 가급적 시스템으로. 심지어는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팅에 참여를 요청받았는데 캘린더를 딱 열었더니 거기에 회의 안건이 미팅 노트로 첨부되어 있지 않으면 안 가도 되지 않아요? 그렇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거기를. 그러니까 미팅 주선자가 거기다 뭐를 끄적끄적 해놨어요. 이런 거 얘기할 거니까 준비해 와, 생각해 와. 그래서 오자마자 1번 바로 시작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30분 안에 다 끝나요. 실제로. 두 번째 조직의 습관은 문화입니다. 문화. 이런 프로세스가 기본적으로 회사가 움직이게 하는 혈관과 같은 근육과 같은 역할을 한다면 두 번째는 문화예요. 컬처. 되게 설명하기 어렵고 사실 저도 이거를 잘 설명할 자신은 없어요. 하지만 제가 겪었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는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실제로 제가 봐왔을 때 문화는 시니어, 매니저, 그리고 경영진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리액션을 했는가에 의해서 문화가 결정되기 시작해요.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 볼까요? 누군가 지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 지각을 뭐 그럴 수도 있지. 넘겼어요. 또 누가 또 지각을 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넘겼어요. 그게 조금 반복되면 이 회사는 어떻게 되는 문화가 형성되는지 아세요? 출퇴근 시간을 체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리액션을 해왔기 때문에. 시니어도 매니저도 C레벨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피드백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죠? 스펙트라 와서 참 좋았던 거는 제가 다른 회사랑 좀 다르다 싶었던 건 시간이 되면 시작한다는 거였어요. 대부분은 시간이 되면 그냥 시작해요. 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시간이 되면 시작하고 시간이 되면 끝나잖아요. 못 다뤘어? 그러면 연장하던가 아니면 다음 기회로 넘기던가. 문화는 결국 시니어와 매니저, C레벨의 리액션에 의해서 대부분 결정이 됩니다. 그만큼 시니어가 주니어하고 일할 때 내뱉는 그 말 한마디는 문화를 형성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당장 개선했으면 하는 문화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고요, 소통이에요.
회의는 30분 단위로 미리 주제 전달하고 같이 보면서 각자 자기 노트에 열심히 자기의 생각을 쓰지 마시고 같이 보면서 정 쓰고 싶으면 화이트보드에다 같이 쓰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통이요. 간결하고 명확하게, 장황하지 않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회의를 왜 하는가에 대한 목적을 명확하게 상기하지 않으면 꼭 격길로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베스트 프랙티스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앞서 설명드렸던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프로세스는 이제 조직이 갖고 있지 않은 습관을 갖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되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하고 있으면 이런 프로세스를 굳이 수립하지 않거든요. 근데 안 하고 있는데 더 잘하기 위해서 그 프로세스를 도입을 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걸 하라고 하는 일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부담으로 옵니다. 괴로울 때가 있죠. 그래서 당장 우리한테 필요한 그 베스트 프랙티스는 첫 번째 데일리 미팅. 느낌표가 한 30개 되는 데일리 미팅. 네. 군데군데에서 데일리 미팅 하고 계시죠? 네. 근데 데일리 미팅도 이제 점점 하시다 보면 주간 미팅을 데일 미팅 하듯이 하시면 안 돼요. 응? 딱 시작할 때 10분 안에 끝나겠다는 막 각오를 해야지. 그냥 한번 어제 뭐 했어? 나 커피 마셨어. 뭐 술 마셨는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느려지거든요. 그러면 속도감이 없어요. 느려지게 됩니다. 그거는 따로 그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하시면 되고 데일리 미팅은 10분 이내에 끝날 수 있게. 두 번째는 리뷰와 리스트로펙티브예요. 리뷰는 어떤 머터리얼을 같이 보고 개선을 하는 거고요. 리스트로펙티브는 회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했으면 잘했으면 잘한 이유, 못했으면 못한 이유를 찾아서 발전 계승하거나 보완하거나 이런 것들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리뷰와 리트로스펙티브가 필요합니다. 여기 혹시 여러분 중에 일을 잘하고 싶잖아요. 다. 누구나 다 일을 잘하고 싶잖아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열심히 일하기보단 잘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럼 잘 일하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뭔가를 했어요. 내가 주도해서 뭔가를 했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 결과나 행위에 대해서 개선점이 없는지를 그분들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게 습관화 되셔야 됩니다. 습관. 내가 열심히 스프링 인프론에서 스프링 뭐 강의 보고 있고 뭐 자바 공부하고 있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당장 내가 개선해야 될 걸 옆에 있는 동료나 매니저가 얘기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청을 해야 돼요. 저한테 혹시 피드백 줄 거 없습니까? 아마 여기 있는 분들 혹은 줌으로 오시는 분들 중에 제가 타운을 끝나고 나서 타운은 어땠어요? 뭐 개선할 거 없어요? 이런 질문들을 몇 분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행히 다들 좋았다고 그랬어요. 몇 개 마이너하게 개선할 건 있었고요. 이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게 활발하게 돼야 됩니다. 그게 뭐 나이, 남녀, 노소 무관하게 뭔가를 했으면 자연스럽게. 근데 먼저 자기가 요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이렇게 섣불리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과감하게 자기를 오픈하세요. 얘기해 달라고. 내가 뭘 하면 더 잘할 수 있겠냐고. 그러면 여러분 바로바로 성장해요. 그거는 인프런 자바 스프링 공부보다 훨씬 빨리 성장하게 만들어줘요. 세 번째로 피드백 루프예요. 피드백 루프. 이거는 느낌표가 한 50개. 예. 이 피드백 루프는 뭐냐면요. 결국 이런 미팅과 리뷰, 리스트로펙티브가 원활하게 돌아갈 때 순환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에자일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나요? 에자일? 네. 에자일이 뭐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뭐 여러 설명도 많아. 엄청 많거든요. 하나만 골라. 하나만 골라. 그러면 피드백 루프예요.
이 피드백 루프를 원활하게 동작하게 만드는 게 애자일 패러다임의 핵심이에요. 첫 번째가 프로세스나 도구보다는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지향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개인 간의 상호작용이잖아요. 주고받는 거. 이것도 피드백 루프예요. 왜? 예약에 앞서서보다는 고객과의 협력, 고객과의 피드백 루프예요. 동작하는 소프트웨어예요. 그것도 사용자와의 피드백 루프예요. 다. 변화의 대응, 이것도 마찬가지죠. 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연습들이 많이 되면서 어떤 연습부터 하냐면 여러분들이 뭔가 회의를 했다고 해봐요. 주간에서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렇게 회의를 하고 나서 혹시 회의가 끝날 때쯤에 이번 회의에서 우리가 개선할 건 없나요?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대부분은 없을 가능성이 커요. 항상 있지는 않을 테니까. 그래도 물어봐요. 물어보고 있으면 반영하고. 물어보고 반영. 그래서 발전하는 게 필요하다. 자, 그곳에 가면 답이 있다. 이 컬처는 여러 가지를 담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직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복지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지, 연봉이 아니니까 복지. 재택근무? 재택근무라고 생각하시나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지금 내가 분명히 피드백을 요청을 했어. 자, 뭐라고 생각해요? 자율, 그걸 복지인가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건 복지가 아닌 것 같은데? 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여러 복지가 있는데, 좀 의견들이 이렇게 그룹핑 되거든요. 그 중에 가장 포션을 차지하는 건 뛰어난 동료예요. 스펙트라에서 가야지만이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바 스프링의 대가가 있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은 사람을 몰고 다녀. 저 사람하고 일하면 내가 많이 성장해.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지는 뛰어난 동료, 뛰어난 매니저예요. 이건 스펙트에서만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어디서 모방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나에게 뛰어난 동료를 달라. 이렇게 할 건지 내가 되어주마. 전자를 하실 건지 후자를 하실 건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뛰어나다는 뜻은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갓 입사한 사람들은 1년 차, 2년 차 중에 자기보다 선배가 잘 케어해주고 가르쳐주고 피드백도 잘 주면 그 신입사원은 굉장히 자기가 발전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겠죠.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10년 차 이상 된 사람에게는 또 다르겠죠.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최고의 복지가 될 수도 있고 그 복지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를 선택을 하시겠어요? 뭐를 선택할 거예요? 내가 복지가 되어주마. 그걸 선택하시는 거죠. 네. 내가 너의 복지가 되어주지.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너의 복지가 되어주마. 시작. 빨리 해. 죄송합니다. 이 교회에서 해버릇해가지고. 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지가 되어주는 사람이 우리 팀에, 우리 조직에, 내 옆에 깔려 있어야 돼요. 막 그러면 긴장되고 신선한 자극도 받는 거죠. 응?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개발자의 습관 할 때 여러분들의 좋은 습관 나눠보라고 그랬죠? 너 그렇게 해? 어, 그럼 자극받잖아요. 그게 책에서 자극받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자극을 받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내 옆에 계속 있잖아요. 계속. 예? 그래서 이런 사람을 이제 뽑아야 돼. 물어봐야죠. 채용할 때 당신이 직원들에게 복지가 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야죠. 되겠습니다. 그럼 뽑아야 되고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은 안 뽑아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뛰어난 조직을 가면 실제 뛰어나게 일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나 환경이나 그 시스템들이 존재해요. 예. 어, 이전에 제가 있었던 곳이 클래스 101이라는 회사였어요. 거기는 IT 서비스를 하는 회사인데 거기서 어떤 개발자가 배포를 했습니다. 거기는 마이크로 서비스로 되기 때문에 그냥 막 배포하거든요. 근데 배포를 했는데 이분이 배포한 그게 게이트웨이 같은 역할을 하는 곳에다가 배포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엔진X라는 웹서버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설정을 뭔가를 잘못 건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뒤에 서비스들이 접근조차 못하는 상황이 생겨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새벽 1시에 그분은 열심히 일을 하고서 이제 마무리 배포하고 가야지 하고 한 건데 1시에 배포하고 2시쯤 새벽이 됐을 때 누군가가 슬랙에 막 문제 터졌다고 거기서는 이제 삐용삐용이라고 말을 썼어요. 어떤 상황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면 사람들이 또 달라붙기 시작하거든요. 확인해 보니까 뭐 그런 원인을 알게 돼서 시니어들 몇 명이 막 회사에 나왔어요. 새벽 3시에. 나와가지고 막 해결하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6시쯤에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포스트모템을 했어요. 포스트모템. 그러니까 어떤 사건, 모든 사건에다 하지는 않고 실제 고객이 느꼈던 문제를 전체 엔지니어들하고 같이 왜 이런 문제가 생겼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회사에서는 보기 힘든 그분이 나와서 문제를 일으켰던 분이 나와서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대처 방안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도 해결이 안 됐고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고 빨리 슬랙에 올렸고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쭉 히스토리를 얘기를 해줬고요.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5Whys라는 방법을 써서 왜 그때는 그렇게 못했는가? 왜 해결이 안 됐나? 뭐 이렇게 왜 하면서 문제를 계속 파헤쳐 갔어요. 그리고서 나온 결론은 뭐냐면요. 그 직원이 실수한 건 맞지만 그 직원에게 어떠한 페널티도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직원이 실수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던 게 문제인 거지 그 직원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그 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시스템을 보완하자. 그렇게 해결책이 나온 거예요.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충격이었어요. 보통은 너 심할 썼어라.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네 매니저 누구냐. 이러는 분위기가 한국 회사에 많은데 거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로 디텍트 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더 강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백 체계. 그래서 어떤 문제가 이후로 터지면 1분 안에 디텍트가 됐고요. 그 스레시홀드 값을 계속 모니터링해서 그 스레시홀드 값에 뭐가 넘어가면 바로 알람이 오게 했어요. 그럼 일단 놀백을 시켜놔요. 배포된 건이 있으면 일단 놀백 시켜서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문제를 찾았어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뛰어난 조직을 가면 그렇게 일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어, 문화가 특징이 없다면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할 예정이고요. 그게 이제 그 조직 내에서는 훌륭한 매니저요, 혹은 테크니컬 리더요. 그 개개인에게는 명확하지만 높은 수준의 익스펙테이션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거. 예, 뭐 공감, DX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게 문화예요. 그곳에 가면 답이 있다. 그러니까 그 팀에 가면 그렇게 일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예요. 예, 뭐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솔루션 본부 상현님이 거긴 일단 자체적으로 먼저 코드 리뷰를 하겠다 그래서 슬랙 워크플로어에 코드 리뷰 노티를 주는 걸 자동으로 걸어놨죠. 네. 네,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저는 더 발전해서 코드 리뷰 커멘트가 들어가지 않으면 커밋을 못하게 할 거거든요. 이제 코드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 팀에 가면 그렇게 일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는 셀프 모티베이트된 동료들로 먼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셀프 모티베이티드 됐다는 뜻은
에자일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에자일 팀 구성의 첫 번째 원리예요. 셀프 모티베이티드, 자기 스스로 동기부여됐다라는 뜻이죠. 자기 스스로 동기부여가 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열정적입니다. 예, 열정적이기 때문에 뭔가를 자꾸 개선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 위치에 자족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 제가 여기 와서 제일 많이 1대1 미팅 때 들었던 질문은 뭐 하고 싶으십니까? 뭐 하고 싶어요? 도전적으로 한 게 뭐가 있어요? 뭐 하고 싶어요? 이라고 나는 질문이었어요. 안타깝게도 뭘 하고 싶다는 얘기는 별로 없었어요. 듣지 못했어요. 대부분은 그냥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다. 이런 질문은 처음 듣는다. 너 나한테 왜 그러냐? 뭐 이런 반응. 근데 이 뭐 하고 싶다는 게 열정이에요. 셀프 모티베이트 됐다는 뜻이에요. 예. 그 다음, 이거 one for all for one. 이거 어디서 나오는 말인지 아시나요? 삼총사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달타냥과 삼총사가 나쁜 놈하고 싸울 때 이 구호를 외치고 가요. one for all for one. 모두를 위한 하나, 하나를 위한 모두. 이 얘기는 뒤집어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역할은 개인에게, 책임은 팀에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강조했던 역할은 개인에게, 책임은 팀에게. 예.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스스로 모티베이트 되기 시작합니다. 실수에 대해서 팀이 나를 가이드해 줄 거라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트라이를 많이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까 상현님이 얘기했는데 자율 책임 권한 믿음 있어야 되고요. 결국 이러한 조직의 끝판왕은 셀프 오거나이즈된 팀으로 구성이 돼요. 이것도 사실은 제 얘기가 아니라 에자일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셀프 오거나이즈된 자기 조직화된 팀. 자기 조직화됐다는 팀은 뭐냐면 셀프 모티베이트된 자기가 스스로 동기부여된 사람들이 모여서 구성된 조직이니까요. 다 열정이 있고 뭔가를 막 개선하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를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그 문제를 빵꾸난 게 있으면 자기가 그걸 메꿔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런 조직이 최적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갖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지난번 타운홀 때 잠깐 예로 들었던 캠핑장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캠핑의 모습. 그게 가장 자기 조직화된 팀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이건 네 아레나리잖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은 팀이 지기 때문에 예. 다만 일이 돼야 되니까 역할만 나눈 것뿐이에요. 역할이 없으면 내가 처음부터까지 다 하라는 얘기냐, 난 뭐 해야 되냐 이렇게 우왕좌왕하니까 역할은 나눠주지만 리스폰시빌리티는 팀이 진다. 이게 그곳에 가면 답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너럴리스트가 필요합니다.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라.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요.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 어떤 분야의 전문은 그것만 한다고 전문가가 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 소프트웨어 개발은 유기적으로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해보셔서 알잖아요. 야, 지금은 설계니까 나 구현 생각하지 말아야지. 설계만 해야겠다. 이렇지 않잖아요. 설계를 하다 보면 구현할 때도 이렇게 해야겠는데 자연스럽게 이게 섞여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나눌 수가 없어요. 이걸 나눈다는 거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나누는 것 뿐이고 실제 일은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가 창발적으로 막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일이 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요구사항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를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분석만 계속 한다고 분석을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석의 결과물은 설계로 갈 거잖아요. 그럼 설계에서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인지가 없는데 분석을 잘할 수가 없어요. 구현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T자형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T자형 할 줄 아는데 지금은 내가 요걸 하는 거야. 이러한 입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애매모호한 상황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
팀 플레이. 스페셜리스트 꽤 중요하지 않고요. 단독 플레이, 영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팀 플레이가 필요해요. 팀 플레이. 그래서 저는 앞으로 팀을 생각하고 그런 거에 나 스스로 해보겠다고 셀프 모티베이트 된 사람들에 대해서 매우 선호할 거예요. 그런데 자기 혼자만 잘하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경력이나 그런 시니어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뚝딱뚝딱 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영향력이니까요. 시니어는 영향력이기 때문에 나 일은 내가 잘해야 되는 게 맞고 나랑 연관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계속 흘려보내야지 시니어잖아요. 나이가 많다고 시니어가 아닐 거예요. 영향력의 차이예요. 그래서 제너럴리스트, 셀프 모티베이트 된 사람들, 그리고 팀 플레이어 이런 분을 선호합니다. 구체적으로 넘어갈게요. 수용성, 적극성 이런 거 네,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자, 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조직 문화는 자, 조직의 습관은 두 번째가 문화라고 그랬고요. 그거는 대부분 시니어랑 매니저랑 C레벨이 어떻게 리액션을 했는가에 의해서 결정난다. 그리고 무게감을 느껴야 된다. 시니어, 매니저, C레벨.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습관 시리즈 국내 최초로 아니, 전 세계 최초로 이제 습관 시리즈를 마무리를 짓는데 네. 개인의 습관, 관리자의 습관, 조직의 습관을 설명드렸습니다. 개인의 습관 6가지 기억나실까요? 고양이가 내 소스 코드를 삼켰어요. 그런 일이 없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 책임감을 져라. 책임을 져라. 내가 오늘 완료돼야 할 일을 완료하지 않았는데 나의 업무를 나 스스로가 클로즈한다. 돌이켜봐야 돼. 네? 돌이켜봐야 돼. 내가 오늘 해야 될 내 업무의 목표를 다 했다. 그러면 쉬든지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소프트웨어 엔트로피. 이거는 지금 할 일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그 엔트로피 때문에 더 복잡해지고 기술 부채가 생긴다는 뜻이었잖아요. 더 복잡해지기 전에 해결해라. 세 번째가 돌멩이 스프, 개구리 삶기, 변화의 주체가 되라. 안 그러면 개구리가 삶는 물에서 과지듯이 도태되게 된다. 자연스럽게. 4번이 적당히 괜찮은 소프트웨어. 네. 이 소프트웨어가 잘 만들었냐 못 만들었냐의 기준은 사용자다라고 그랬습니다. 사용자라고. 오늘 그 미팅 하나 했어요. 조만간 버그 박멸 대회 한다고. 예. 그래서 그거 할 때 한번 그 피드백도 받아보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슬랙을 한 2달 써봤잖아요. 슬랙 대비 사용성이 어떤지도. 기능이 아무리 좋아도 사용성이 좋지 않으면 사람들은 잘 안 쓰거든요. 불편하고 그러면. 그래서 적당히 괜찮은 소프트웨어,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는 얘기였고요. 다섯 번째, 지식 포트폴리오. 네. 여러 가지를, 지식을 몰빵해서 학습하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나누라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50%는 여러분들의 전문 분야, 전문 분야. 그 다음에 30%는 지금 하고 있는, 내가 백엔드 개발자면 프론트 기술, 뭐 프로젝트 관리 기술, 테스트하는 거, 이런 거 30%. 나머지 20%는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인문학적인 거, 그런 거를 골고루 포트폴리오를 가지고서 학습해야 된다. 이거 준비가 안 되면요. 이거 제가 전에 있을 때도 다른 회사에서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입사를 했어요. 백엔드 개발자로 입사를 했어요. 그럼 백엔드 잘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겠죠. 잘해요. 점점. 근데 그러다가 5년, 6년, 7년, 8년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순간 조직은 너 매니저 해보지 않겠어? 라는 초이스를 하게 만듭니다. 근데 나는 준비를 하나도 안 했거든요. 백엔드 개발자 스킬만 쌓았지 뭐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어떻게 조직을 봐야 되고 이런 준비가 안 되니까요. 저는 못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스스로 놓치는 거죠. 몰라요. 관리자의 길을 갈 수도 있는 거고 IC 길을 갈 수도 있는 건데 스스로 관리자의 길은 그냥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선택 자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소통하라. 소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리액션이라고 그랬죠? 리액션, 리액션. 리액션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뭐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듣고, 괜찮네요. 잘했네요. 박수 주고, 뭐, 그런 리액션이 중요하다. 관리자의 습관은 지난번에 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원어원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원어원을 통해서 공감하고 멘토링 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팀 자체의 프로세스를 수립해서 이행하고 개선하는 활동들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특히 요구사항 관리, 계획, 통제, 리스크, 인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고민해야 된다. 네 번째로는 아키텍처 수준에서의 리뷰와 가이드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다섯 번째는 베스트 프랙티스, 개발자에 대한 베스트 프랙티스, 매니저에 대한 베스트 프랙티스 뭐 이렇게 정의되어 있죠. 그런 것들을 잘 적용, 모니터링, 코칭할 수 있어야 된다. 조직의 습관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어요. 높은 업무의 프로세스 수준, 높은 수준의 업무 프로세스, 그리고 문화. 문화 중에 대표적인 거 내가 복지가 되어주마. 그리고 리액션. 네. 이렇게 습관 시리즈를 마치겠습니다. 개인의 습관, 관리자의 습관, 조직의 습관 알려드리는데요. 아마 마음속으로 공감되는 것도 있고 느끼신 것도 있는데 이제 이 시간이 끝나고 이제 자리에 돌아가시면 아마 대개 다시 리셋될 거예요. 네, 걱정하지 마요. 여러분들이 리셋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만들 거기 때문에 안 하고는 못 배기게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게 지금 그때 말했던 그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놀라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십니까?